그러면서 지금까지 70년 이상을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 사우디가 왜 이렇게 미국이랑 친한가 했더니 다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조합이에요. 베두인족의 이슬람 원리주의자 중에서도 탑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자의 끝판왕이자 텍사스의 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석유업자들하고 합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우디의 석유 역사는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유독 하여튼 중동 국가들이 이상한 미국이랑 친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유독 사우디는 그렇게 친하길래 네네. 무슨 이유인가 했더니 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네, 있는 거군요. 네.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열사의 나라 사우디로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잠시 다른 나라 한번 살짝 찍고 왔습니다만, 네, 추운 나라에 가서 이제 참 정신이 번쩍 들고. 네, 사우디를 쭉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일단 뭐 석유 얘기 저희가 좀 지난 시간에 좀 해봤고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갑니까? 뭐 사우디 역사 이야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사우디 역사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석유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우디. 네, 그래서 한번 이번 사우디 시간에는 둘을 엮어서 네. 석유와 사우디를 엮어가지고 한번 진행해보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아주 옛날에 여기는 그냥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땅이었나? 그렇죠. 네, 아주 예전에. 예, 다 오스만 투르크가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했으니까 중동 지역이었으니까. 그러고 이 메카나 메디나 네. 같은 이제 이슬람 성지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되게 넓은 땅에 이제 이슬람의 성지는 있지만 다 모래와 사막으로 뒤덮인 어떤 그런 척박한 지역이 이제 이 사우디였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일단 생략하고 네. 일단 20세기부터 네.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중동이라는 지역은 뭐 사실 중동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중동의 중심. 지금은 이제 사우디가 당연히 이제 제일 중심이지만 네. 예전에는 이제 페르시아, 네. 지금의 이란, 네. 그 다음에 이라크.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더 핵심 중심 지역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네. 시리아 이런 이제 이런 지역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그 물산도 없고 산물도 없고 외진 지역이었으니까.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흐르고. 거기가 이제 이라크잖아요. 그 동네가 이제 제일. 그렇죠. 옛날부터 중심지 역할을 중심이었고. 했고, 예, 바그다드 있고, 네. 예, 뭐 페르시아는 또 페르시아 왕조가 또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이제 존재를 하던 이제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뭐 그렇구나 주로 이제 교역과 통상의 중심지였다가 20세기 초반에 이제 페르시아 지금 이란 지역 그리고 네. 이라크 지역에서 이제 대규모 석유 매장지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중동에도 많더라. 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중동 석유 시대가 20세기 초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이때 이제 등장한 유명한 인물이 이제 처칠이죠. 윈스턴 처칠. 네. 저희가 아는 다키스타워의. 영화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죠. 이 처칠이 사실 처칠이 없었다면 석유 시대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처칠이 뭐 석유를 뭘 했나요? 했죠. 뭘 했어요? 이 처칠은 금수저잖아요. 네. 예, 집안이 좋아요. 석유 사업했어요? 석유 사업은 아니고 네. 이 해군 장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뭐 이제 해군 장성을 하고 있었죠. 해군 정말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해군 장관. 해군 장관. 예, 해군성 장관을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하고 있었는데 이 영국이 20세기 초반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에 지금 자기네들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네. 해군을 키워놨는데 이 독일이 막 쫓아와. 그 다음에 그 미국을 보니까 이 선박들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어떻게 빨라지고 있지? 라고 보니까 석탄에서 이제 석유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석탄은 자기네 나라 땅에서 그냥 파면 나오는 영국산 석탄의 품질이 좋습니다. 네네네. 있는데 이 석유를 가지고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장점은 뭐냐? 선박이 빨라져요. 전함 속도가. 속도가 빨라지고 항속거리도 길어지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해상 보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석유는 액체니까. 지금도 이제 군함들 보면은 해상에서 급유하잖아요. 네네. 예, 양쪽에 두 척씩 네네네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다에서 주유소처럼 이제 네네네네네. 와서 이제 이동주처럼 이제 해주잖아요. 석탄도 훨씬 편하군요. 석탄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모든 곳에다가 다 석탄 저장고를 만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육군을 파병해야 되고 그런 이제 힘든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석유는 훨씬 간단하다.
근데 석유는 안 난다 영국에서. 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석유 나는 데를 빨리 찾아야죠. 그러면 그 전에는 석유라는 건 다 미국에서 아니면 또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거였으니까. 네. 근데 중동에서 나온다.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우리 나와바리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처칠이 의회에 나가서 몇 번의 연설을 하면서 크게 다툽니다. 미래는 석유의 시대다. 네. 석유가 없으면 농산물도 없고 제품도 없고 해군도 없다. 영국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된다. 네. 라고 해서 그 영국 그 의회 의사록 읽어보면 다 나와요. 예. 처칠이 석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해군이 영국 네. 해군 세계 최고의 해군이었던 영국 해군이 이제 석유를 채택을 하면서 이 석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빨라지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러면서 중동의 이제 가능성이 갑자기 확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그리고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해군이라는 큰 세력이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탁 트니까 석유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뭐 그렇겠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동이라는 지역을 새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네네. 그 지역에 파견 나왔던 공무원들도 야, 이 나라에서 뭐 로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지금 페르시아, 이라크 이 지역 말고 다른 곳에도 석유 있는 거 아니야? 찾아보면 있겠지. 곳곳을 찾기 시작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프랭크 홈즈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네. 프랭크 홈즈라는 사람인데 영국군 장교인데 이제 뉴질랜드 장교였어요. 네. 원래.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태어나서 이제 영국군으로 이제 복무하던 사람인데 이 1918년에 이제 에티오피아 쪽에 이제 갔어요. 네. 보급품 이제 보급 장교였으니까 보급품을 조달하려고 현지에서 이제 갔는데 아라비아 쪽에서 이제 넘어온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아라비아 쪽 해안, 그러니까 지금의 바레인 쪽에서 뭐 이렇게 석유라는 게 나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얼핏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막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라크의 이제 바스라, 지금 쿠웨이트하고 이제 붙어 있는 네. 이쪽 지역에서도 바다에 뭔가 이제 근처에서 이제 시커먼 물, 끈적끈적한 거 붙이면 타는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또 들은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내가 평생 계속 군인 해봐야 돈 얼마 벌겠어. 사업으로 가자. 사업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래 근무처가 이 중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말도 좀 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 아랍은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라는 게 없었고, 네. 이제 부족 국가들이었으니까 족장들을 만나요. 해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예, 족장들을 만나서 당신네 땅에 석유라는 물질이 있을지도 몰라. 그거 나오면 나눠 갖자. 어차피 넌 쓸 데도 없는데. 그렇죠. 돈 나눠줄게. 예. 그러면서 이제 막 해집고 다녀요. 네. 막 해집고 다니니까 이 영국 그 관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저 자식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막 들쑤셔가지고. 영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나중에 나오면 천천히 가자. 라고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내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네. 예전에는 뭐 이를테면은 금화 몇 푼 던져주면 영국 세력이 잘 됐는데 이제는 야, 저 사람 와가지고 우리 1,000파운드 주기로 했어. 나오면 나 절반 가진대라고 그러면 금화 몇 입에 되겠습니까? 아주 신경 쓰이겠네. 신경 쓰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영국 관리들한테 이 프랭크 홈스라는 사람은 이제 아주 말썽꾸러기라는 사람을 찍혀가지고 네. 됐는데 비해서 아랍 사람들한테는 그 아브나프트. 아브나프트? 예. 석유의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이제 불리게 돼요. 네. 우리 중동 사람들한테, 아랍인들한테 석유라는 게 뭔지를 알려준 고마운 사람이군요.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석유를 캐던 회사는 이제 앵글로 페르시안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었어요. 앵글로 페르시안? 예, 앵글로 페르시안. 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영국이 네. 이제 석유를 이제 캐서 이제 쓰고 있었는데 사우디에서는 석유 안 난다. 라고 이 회사는 1926년에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들이 찾아봤는데 없더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랭크 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뭐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할 만큼은 없으니까 네. 일단은 내가 이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도장은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좀 뚫어봐.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제일 말이 잘 통할 만한 뭐 영국계 회사니까 네. 앵글로 페르시안이라는 회사는 우리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에는 관심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걸프라는 이제 석유 메이저 회사랑 만나요. 근데 만났는데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 되게 복잡한 네. 걸프사가 중동에 한 발 걸치고 있었는데 앵글로 페르시안이나 다른 석유 회사들하고 맺은 약속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혼자 이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석유 탐사는 못해. 이런저런 걸려있는 게 많아. 네. 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뭔가 일이 될 것 같긴 한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칼이라는 회사한테 넘깁니다. 소개를 해줘요. 소칼? 소칼.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스탠다드라는
스탠다드 오일이 이제 원래 제일 최대였다가 이게 쪼개집니다. 스탠다드 오일 캘리포니아가 소칼이군요. 예, 소칼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소칼은 이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소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우리가 좀 몸집을 키우려면 속이 많이 나는 데 찾아야 되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국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야 거기 우리 나와버리지. 미국이 어디 감히? 네, 왜 들어와?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나서는 거죠. 아니 할 수도 있지. 어차피 니네는 안 판다며 여기. 그렇죠. 너희들 석유 안 난다며 그럼 니들이 파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망설이다가 영국 정부가 그래, 오케이 뭐 일단은 뭐 해보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칼이 이제 들어가서 주변 지역을 쫙 보니까 석유가 그 당시 이제 발견이 막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바레인, 그 다음에 지금의 쿠웨이트 이런 지역에서 석유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라비아 반도 약간 동쪽이죠. 동쪽 북쪽 여기 위쪽이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석유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지형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지형을 잘 보면 이제 땅을 뚫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밑에 지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을 하는데 여기 비슷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석유 나왔던 데랑 비슷한 지질 구조가 있더라. 그렇죠. 그러면 야 여기 좀 정말 제대로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뭐 어디 부족 족장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여기 누가 지배자야? 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이제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우디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당시 이제 사우디는 이제 막 만들어진 이제 그런 나라였는데 초대 국왕이죠.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라고 제가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븐 사우드 이제 국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신생국 국왕으로서는 제일 큰 고민이 있었어요. 사우드 국왕이라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국왕이 뭔가 제일 고민이 뭐냐면 돈이 없다. 신생국이니까. 네네. 돈 좀 주고. 예. 근데 뭐 주변 지역에서 보니까 뭐 옆에 자기랑 자기를 이제 형님으로 모시는 이제 쿠웨이트에도 뭐 석유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얼핏 들려왔던 거고. 그러면 우리 땅에 돈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됩니다. 잠깐만. 근데 저거 하려면 우리 사우디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고 천상 영국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 걔네들 외국 자본 기술 들어오면 나는 이 아라비아 반도를 외지인의 침략으로부터 지킨다는 신성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내가 걔네들을 불러들여? 야 이거 좀 그런데? 라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돈이 들어온다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잘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사우디 왕조는 지금의 사우디 왕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3번째쯤 만들어진 왕조예요. 그 땅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1700년대 초반에 이제 아라비아가 이제 다 평평한 지역이 아니고 이제 고원지, 네지드라는 고원지대가 있어요. 좀 이렇게 높으니까 좀 시원하고 사람들 살기 괜찮겠죠. 여기에 이제 다리아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 족장이 무하메드 빈 사우드. 예, 무하마드 빈 사우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분 사우디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쯤 되시는 이제 그런 분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당시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이제 압둘 와하브라는 이 종교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압둘 와하브라는 이 종교 지도자는 되게 엄격한 교리를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따지면 청교도처럼 이제 되게 순수한 코란의 그 경전을 그대로 알라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 압둘 와하브잖아요. 와합. 지금 이제 사우디의 이슬람을 가르쳐서 와하비즘 그러잖아요. 원리주의. 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와합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종파에서 나온 게 와하비즘이죠. 그래서 이 와하비파와 동맹을 맺고 이 그 무하메드 빈 사우드는 주변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50년쯤 지나니까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 지역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야 대단하다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원래 사람이 없으니까 몇 개 오아시스 몇 개 이렇게 장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메카 뭐 이런 지역까지 이제 다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쟤 뭐야? 이때도 오스만 투르크는 있었군요. 있었죠. 당시 제국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견제에 나섭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 밑에 있던 그 이집트. 이집트에서 야 너희들이 가서 처리 좀 해라. 라고 그래가지고 이집트 쪽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몇 번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1818년에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누가요? 이 사우드 왕조가? 예, 왕조가 패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무하마드 증손자인 압둘라가 네. 이제 그 이스탄불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반란 수계로 이제 몰려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압둘라의 아들인 투르키가 지금의 사우디의 수도인 이제 리야드를 중심으로 네. 왕국 재건에 나섭니다. 재건에 나서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뜻을 이루나 싶었는데 아들들끼리 싸우면서 또 망해요. 아들들끼리 망하는데 셋째 아들은 이제 압둘 라만이 네. 이제 그 탈출을 합니다. 이 리야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분쟁을 벗어나 가지고 네네. 지금의 이제 쿠웨이트 지역으로 이제 탈출을 해요. 그래서 거기 정착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압둘 라만이라는 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우디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초대 왕인 그 이븐 사우드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쿠웨이트 갈 때 이제 이 이븐 사우드 국왕을 이제 말 옆에 가죽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네.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에 정착을 해서 네. 이제 내가 다시 우리 조상의 뜻을 이루겠다. 왕조 재건 그리고 종교적으로 와하비파의 세력을 아라비아 반도에 확실하게 가겠다라고 결의를 다집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 오스만 제국이 이번엔 쿠웨이트를 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쿠웨이트에 이제 식솔로 빌붙어 있으니까 뭔가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20살이 된 이븐 사우드를 이제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너가 리야드에 가서 그러면 적대 세력 우리를 쫓아냈던 이 적대 세력 라시드라는 왕족이 그 왕가가 있었는데 걔네들을 너가 처치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쿠웨이트에서도 우리 밥값을 하는 거고 우리의 왕국을 재건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오히려 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네.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븐 사우드가 리야드에 침투를 해가지고 네. 왕족들을 이제 암살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전사예요. 누가요? 이 이븐 사우드라는 사람은 칼을 잘 쓰고 전사라고요? 네. 전 전사했다는 줄 알고. 아니에요. 사망에 용맹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위명이 쏙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정말 한 방에 네. 몰래 가서 이렇게 탁 처리를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1902년부터 이제 다 인정을 합니다. 네. 너가 이제 진정한 이제 하나의 세력의 지도자다. 젊은 사람이. 그래서 이 이븐 사우드의 이름이 막 넓게 알려지니까 네. 당시에 이 아라비아 반도를 떠돌고 있던 군사단체인 이크완이라는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원리주의자 같은 이크맘이라는 종교 무장단체가 있었는데 네. 여기랑 이제 제휴를 하게 됩니다. 네. 제휴를 해서 이븐 사우드를 자기네 지도자로 이제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 자기의 군사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926년쯤 되면은 이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싹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메카, 메디나 이런 걸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네. 나는 이제 이슬람 성지의 수호자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들 끄떡끄떡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뭔가 필요한데 돈은 없고. 그래서 이븐 사우드가 막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장 단체인 이크완이라는 이 단체의 구성원들이 반발을 하게 돼요. 네.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너 또 외지인들이랑 하려고 우리가 지금 너 그런 모습 보려고 우리가 피 흘리고 싸운 줄 알아? 라고 해가지고 막 네. 비판을 하는 거죠. 현대 문명은 사악한 거야 이 자식아. 네. 이야기를 해서 몇 번 티격태격하다가 네. 결국 27년에 반란을 일으켜요. 네. 사우드 물러가라. 네. 그러는데 이제 한 2, 3년 정도 이제 내전을 겪다가 이제 다 처치를 해버리는 거죠. 이븐 사우드 국왕이. 그래서 30년에 이제 네. 진압을 성공을 하고 1932년에 이제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네. 명칭으로 이제 왕국의 이름을 바꿔요. 명칭. 그러니까 이 사우드 국왕이 이제 고민하고 있던 시기가 요 시기인 거예요. 1920년대 후반, 30년대 네, 막 네. 넘어가던 시절. 그래서 이게 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글로벌 경기가. 20년대 후반서부터 대공황 뭐 이런 것들이 오니까 네. 돈이 안 도니까 이 순례객이 없어요. 메카에 오는 순례객이 확 줄었어요. 네, 네, 원래 네. 사우디 반도라는 곳에서 먹고 사는 것들은 주로 교역, 그다음에 순례자들한테 여러 서비스 제공해서 네. 그 사람들이 뿌리고 가는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입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 임금도 막 6개월씩 밀리고 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친구가 있었어요. 이븐 사우드 왕의 친구가 어깨를 톡톡 치면서 네. 이 아라비아 지하에 귀한 자원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유. 네,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네.
친구는 맞아요. 이렇게 터번도 두르고 네. 자기 이제 사우디 전통 하얀색 네. 복장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영국 사람이에요. 아. 해리 세인트 존 브리저 필비라는 이름의 네. 필비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국왕의 개인적인 친구이자 뭐 자문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필비라는 집안은 또 되게 묘해서 네. 영국에 큰 타격을 줬던 이중 첩자 유명한 이제 해럴드 킴 필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 아버지예요. 영국에 큰 타격을 줬어요? 예, 옛날에 이제 이 이중 첩자라고 이제 킴 필비라는 이제 그 첩보사를 보면 나오는 이중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있는데 이 필비 아버지예요. 예. 이 필비는 이제 1917년에 이제 이븐 사우드 국왕을 처음 만나가지고 친구가 돼요. 그래서 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우디 왕가의 일들을 도와주고 네. 자문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영국 사람이지만 영국의 중동 정책을 되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 나라는 다른 지역이고 다른 문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하면은 결국은 영국이 너희들 입장에도 손해고 네. 여기도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931년에 이제 그 소칼 아까 말씀드렸던 캘리포니아 그 스탠다드 오일 예, 여기가 바레인에서 석유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이제 딱 접해 이제 들은 겁니다. 보면은 들으면서 이 필비는 사우디 국왕하고 이제 확실하게 네. 석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협상을 해보겠어. 그래서 너 협상해봐.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필비는 그 협상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33년에 이제 소칼하고 석유 탐사에 대한 네. 이제 그 개발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불 35,000파운드를 받는 조건으로. 근데 35,000파운드를 금화로. 네. 금화로 받는데 3만 파운드는 차관. 5,000파운드는 첫해 이제 뭐 월세처럼 내는 거. 그러면 이제 차관이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싶지만 그냥 이거는 이제 안 돌려줘도 되는. 그냥 우리가 주는 이걸로 상환 이제 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거였죠. 그래서 석유를 발견하면 10만 파운드 더 추가로 지불하겠다. 계약 기간 60년. 60년. 예, 이렇게 한 거죠. 네. 당시로서는 되게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칼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렇게 그 지역적 감수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대한 네.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금으로 달라.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있는 이제 금화를 네. 이제 보내주면 되는데 여기가 되게 보수적인 동네잖아요. 사우디. 특히 이제 이 사우디라는 나라가 네. 이 빅토리아 여왕이나 여왕들이 그려진 이 금화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게 평가됐답니다. 같은 무기인데도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갈라가지고 남성 국왕 이제 영국 남성 국왕이 그려져 있는 것만 골라서 배짝에 넣어서 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려면 이 정도 서비스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디테일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라고 네. 해서 1933년 9월달에 이제 미국 본토에서 이제 지질학자들이 도착을 합니다. 사우디로. 예. 그래가지고 바레인 여기 석유 나니까 한번 봐봐. 이렇게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근데 높은 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태워줍니다. 정말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1934년부터 네. 이제 굴착을 시작을 해요. 네. 굴착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6개를 뚫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힘든데. 예,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싶어서 당시 최첨단 기술인 이제 지진 관측. 그러니까 일부러 폭약을 빵 터뜨리면 이제 파동 같은 게 이렇게 지상에서 이렇게 오니까. 있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하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체가 좀 들어있는지. 그렇죠. 뭐 이게 어떤 구조인지. 네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해보니까 분명히 있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소칼이 큰 결심을 해요. $10,000,000을 이제 밀어넣습니다. 이 당시에? 네, 이 당시에. 왜? 바로 옆에 있는 이 쿠웨이트에서는 계속 유전이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소련 여기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네네네. 사우디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34년에 시작을 이제 했는데 드디어 38년에 이제 지금의 담만 지역에서 석유가 펑펑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쿠웨이트도 아닌 사우디에서 석유가 나?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사우디로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일본,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지역들이 막 뛰어옵니다. 네. 그래서 38년이면 어떤 시기예요? 2차 대전 2차 대전이 막 터지려고 하던 시절이고 일본은 중일 전쟁을 하고 있던 지역이죠. 네. 안정된 석유를 내가 확보하고 싶은 요구가 되게 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막 거의 뭐 일타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교 대표부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우디의 기록에 따르면 천문학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요. 일본이? 예.
워낙 급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무라이 갑옷도 선물을 해줬는데 갑옷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분 사우드 국왕은 덩치가 되게 큰 이제 거한이었거든요. 일본 사이즈죠. 예. 아마 이 사이즈가 맞았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일본은 제외가 됐고 네.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열심히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이분 사우드 국왕이랑 주변 지역이랑 이렇게 복잡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일부 지역을 확보를 했는데 별로 석유는 잘 안 나오는 지역을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소칼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러다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내가 힘겹게 다 개척해 놨는데. 예, 그래서 안 되겠어. 더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더 파.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분 사우드 국왕이 원래 계약보다 우리 더 얹어드릴게. 그러니까 사우드 국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정말 알라의 은혜로 내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우디에서 나는 석유가 1939년부터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을 해요. 주로 이제 유럽 지역으로 많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40년쯤 되면 이제 1일 한 2만 배럴 정도, 지금은 뭐 한 1000만 배럴 900만 배럴 되니까 아주 조족지열이지만 그래도 생산을 해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옆 나라인 쿠웨이트나 바레인 이런 지역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유정을 막아버려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해서 막아버리는데 사우디는 이분 사우드 국왕이 이제 딱 지키는 거죠. 내 나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그래가지고 좀 줄어서 한 12,000배럴, 15,000배럴을 소소하게 계속 이제 생산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와중에 이분 사우드 국왕의 친구였던 이 필비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던 거죠. 협상력을 잘 발휘했고, 왕이 이제 너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거친 언사들을 영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영국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예, 너 스파이 아니야? 이러면서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풀려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이분 사우드 국왕이 아유 고생했어 그러고 이제 어여쁜 이제 아가씨를 또 하사를 해줘가지고 나이 또 뭐 한 거의 60세 넘어서 또 자식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 사우드 국왕이 돌아간 다음에 이 필비라는 친구는 다음 이제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왕으로 왔을 때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또 비난을 합니다. 좀 너무 사치스러워, 돈 많이 써,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960년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우디 역사라는 것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아랍 민족이 새롭게 생긴 이슬람으로 생긴 나라인데 그 나라의 부를 생산하기 시작했던 거는 그렇게 싫어했던 이제 영국이란 나라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들이 도움이 이제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소칼이라는 회사는 어느 나라 회사죠? 소칼은 미국이죠. 미국이죠. 그래서 사우디는 이때서부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당시부터 사우디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미국은 연합군이 필요로 하는 그 막대한 석유 자원의 90%를 혼자 감당합니다. 나머지 10%는 베네수엘라에서 뽑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뭐 그렇겠죠. 예, 이거 과연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막 그 미국의 유전을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전쟁이 1947년, 48년까지 가면 모자랄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던 1942년, 43년쯤에 이 석유 전문가를 미국 정부가 파견합니다. 야, 사우디에서 석유 난다는데 너 가서 한번 정확히 좀 봐라. 얼마나 날지.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이잡듯이 뒤집니다. 뒤져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과 주변 지역, 뭐 지금 쿠웨이트라든지 뭐 바레인 이런 지역까지 다 합해보니까 여러 가지 전망치가 있지만 좀 넉넉하게 잡아보면 3천억 배럴. 로 그때 당시 추산을 했어요. 네, 사우디에만 한 1,000억 배럴은 있다. 이 정도로 합니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숫자고 되게 보수적인 숫자도 같이 제시는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눈이 이렇게 커지는. 정말? 이것만 있으면 뭐. 예. 그래서 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 이제 드골리에라는 사람인데 이 드골리에는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석유 중심이 사우디 반도를 한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지금의 미국과 카리브해에서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사우디에 대해서 관심을 막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도끼 눈을 하고 째려봅니다. 너희들 뭐지? 여긴 우리 나라발인데? 예.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그렇죠. 아니 니들은 우리한테 지금 뭐 신발끈 하나까지 다 가져다 쓰면서 뭐 큰 소리냐 이 자식들아 보면. 그 2차 대전 중에 뭐 또 영국은 뭐 제코 석전데 뭐 다른 거 신경 쓰기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이 이븐 사우드 국왕하고 관계를 좀 이렇게 잘 맺어야겠다 생각을 하려니까 일단은 뭐 뭔가 돈이나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잖아요. 네네네. 딱 해주려고 그러니까 영국이 옆에서 태클을 딱 걸어요. 야, 그 랜드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전쟁 무기 대여법인데 그거는 뭐라고 써있냐? 너희들 법 읽어봐. 법 읽어보면 민주주의 국가에 해줄 수 있다라 돼 있지. 아, 이거 민주주의 국가 아니잖아. 왕국이니까.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가? 그러고 일단 물러나다가 잠깐만 곰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차피 영국 통해가지고 얘네들로 가면 되는 거잖아. 꼬리표 달아가지고 야 이건 사우디에 줘. 우리가 주는 건 주는 거지만 예. 한 쿠션만 먹이면 된다. 그렇죠. 그 영국이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직접 주세요. 뭐야?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1943년부터 이제 사우드 국왕에 대해서 직접 이제 약소하지만 선물도 드리고 이제 공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사우디에 석유가 많은 건 알았어. 이제 사우드 국왕하고도 이제 우리 좀 친해졌어. 네. 그런데 저 석유는 어떻게 캐내야 되지?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뭐 스탠다드 오일이나 이런 민간 회사가 가서 캐내도록 하면 될까? 네. 아니야. 그러면 이 전쟁 와중에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설까? 이런 이제 고민을 이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어떻게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지가 이 당시부터 이제 미국한테는 고민이 됐던 거죠. 그 생산 방식까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막 그 진출했던 소칼이나 이런 회사 주식을 미국이 정부가 몽땅 이제 압류해서 그러니까 물론 돈은 주는 거죠. 그래서 국영회사를 만들겠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잠깐 이러고 있다가 일단 만나보자. 이렇게 자꾸 그 뭐 편지나 카더라 통신 말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가 직접 만나보겠어. 내가 사우드 국왕을 만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중동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어. 라고 해가지고 스케줄 잡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45년 2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얄타 회담이 종료된 다음에 얄타 회담이 이제 그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세 사람이 이제 얄타에 모여가지고 색연필 들고 이렇게 다 이제 나눴잖아요. 우리 운명도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갈린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돌아갈 때 이제 바로 안 돌아오고 이제 사우디를 들러요? 이집트 수에즈 운하로 갑니다. 거기 보면 호수에 비터라는 호수가 있는데 여기 호수에서 이제 배에서 이븐 사우드 국왕하고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배 위에서 미리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어디 뭐 호텔도 없고 그렇다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건강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데 막 사막 한복판까지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서로가 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그 수에즈 운하에 있는 그 비터 호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그 사우디에다가 이제 군함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시죠, 타시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이븐 사우드 국왕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제 해외 여행이었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사우드 국왕이 이제 48명의 이제 당뇨들하고 이제 양 100마리를 싣고 이제 배에 오릅니다. 양? 예. 양은 왜 가지고 와요? 먹어야 되니까. 네.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양입니까? 막 그랬더니 아니 여기까지 강의하려 며칠 걸리는데 신선한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냐. 우리 너희들 잡은 아무 그 없는 할랄을 거치지 않은 건 먹지 못한다는 거 알지 않냐.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저희는 냉동고라는 이 신기한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랄한 고기 여기다 넣으시면 보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7마리만 가져가자.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 탑승을 하죠. 배에 탑승을 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함장실 제일 좋은 방에 여기서 거처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난 그런 답답한 데는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갑판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아랍식으로 이제 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요. 루즈벨트 대통령이랑 이븐 사우드 국왕이랑.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막 신생 왕국 도대체 뭐지 근본도 없어 보이는 여기고 여기는 이제 세계를 다스릴 법한 이제 신흥국 미국의 대통령이 만났는데 두 사람이 은근 합이 좋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 체인 스모커 막 줄담배였는데 이븐 사우드 국왕이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한다는 정보를 알고 앞에는 절대 안 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엘리베이터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따로 피고 이런 식으로 5시간 정도 이제 면담을 했는데. 이븐 사우드 국왕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영국 사람은 못 믿겠다. 처칠 못 믿겠다. 나는 미국 사람이 좋다. 나를 좀 도와달라. 라고 그래서 오케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흔쾌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약간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 국가 건립, 중동, 이스라엘? 예, 네.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거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우드 국왕은 이제 중동의 역사, 유대인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가감없이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중동을 끝없는 화약고로 몰아넣는 일이다. 만약에 그 피해를 본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독일에다 만들어라. 독일에다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았냐. 당신네들이 독일한테 전쟁에 다 이겼으면 네네. 그 나라에 만들어줘라. 그럼 될 거 아니냐. 어차피 다 유럽에 살던 사람들인데 왜 이곳에다 만들려고 그러냐. 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루즈벨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내 생각만큼 처칠 이야기처럼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하게 된 거죠. 보면.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되게 두 사람이 비슷했어요. 비슷한 게 뭐냐면 나이도 비슷하고요. 두 사람 다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때문에 휠체어 타고 다녔던 거고 이번 사우드 국왕도 몇 차례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다친 부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시에는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 다 비슷한 상황 아니요. 동병상련. 이런 게 이제 말이 잘 통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합의를 봤던 게 뭐냐면 네. 사우디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석유는 현재 진출해 있는 소칼, 그 다음에 미국이 지정한 텍사코, 텍사스 회사, 이 두 회사가 합작한 아람코라는 회사를 만들자. 아람코가 그 두 회사가 합작한 거예요? 예. 아람코가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회사 아니고? 예, 미국 회사였어요 원래. 그래요? 예. 그래서 아람코가 사우디 석유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모든 것을 전담한다라고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예상했던 대로 미국 내에는 이제 휘발유 수요가 이제 폭발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휘발유 배급제라다가 마음대로 막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제 무조건 다 만당 그 차량 수요 폭발 그러니까 1950년이 되니까 5년 만에 휘발유 판매량이 42%가 늘어나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도 유럽에서도 이제 복원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복원해야 되잖아요. 재건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규모 석유 수요가 막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 대한 석유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946년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에서 필요로 했던 석유의 한 70% 이상을 미국에서 갖고 왔는데 이게 한 5년쯤 지난 51년에는 80%를 중동에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중동산 원유가 이제 유럽으로 막 진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사우디 이제 국왕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트루먼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당신네들이 이제 이스라엘 건국을 정말 그렇게 추진하고 싶다면 나랑 약속을 하나 해라. 우리의 안전 보장을 책임져라. 미국이. 그래서 미국, 영국, 사우디 3자 간 방어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체결이 되면서부터 이제 사우디가 관통한 사우디를 이제 동쪽에서 채서 서쪽으로 가면 홍해잖아요. 수에즈 운하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다 실어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당시 영국이 장악하고 있던 수에즈 운하로 이제 유럽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대량 수출길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1950년 10월달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이제 막 한창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10월달에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그 사우디 국왕한테 편지를 써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위협에 대해서 미국은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하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70년 이상을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사우디가 왜 이렇게 미국이랑 친한가 했더니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조합이에요. 베두인족의 그 사막의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 중에서도 탑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자의 끝판왕이자 텍사스의 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석유업자들하고의 합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우디의 이 역사 그리고 사우디의 석유 역사는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보면. 유독 하여튼 중동 국가들이 이상한 미국이랑 친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유독 사우디는 그렇게 친하길래 무슨 이유인가 했더니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있는 거군요. 확실히 좀 역사 그리고 배경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또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우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이렇게 많이 좀 지났는데요. 그러게요. 많이 지나갔네요. 자,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계속해서 사우디가 좀 더 갑니까?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예. 워낙 얘기들이 좀 많아서 예. 사우디 이야기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저희에게 이 재미있는 사우디 역사, 사우디의 또 미국과의 관계 이야기 전해주신 분은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